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밤입니다. 8시 방송입니다. 잠시 후에 3시간 정도 후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따가 9시 반쯤에 마무리 방송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연관지어서요. 자, 리플 소송 담당 SEC 변호사 3인 새 재판 날짜 발표 직후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제목이죠. 새 재판 날짜 지금 뭐 리플에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4월 뭐 며칠에 안 된다 했다가 아 미안하다 다 된다 이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SEC는 뭐 4월 언제 안 되고 5월 언제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잖아요. 이제 재판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최종 재판이요. 2024년 한 4월 정도, 이게 4월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2분기로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이죠. 자, 2024년은 얘네들이 SEC가 소송을 걸었던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럴 때만 해도 너무나 까마득한 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입니다. 2024년 이 쿼터는요 금방이에요. 이게 뭔가 이제 피부로 다가오죠. 그리고 중요한 건 SEC 입장에서 소송이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명령에서 XRP is not a security,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면서 SEC는 상당히 조급해졌고,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EC에는 불리한 입장이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다가오니까 이제 담당 SEC 변호사는 처음에는 한 명이었는데 벌써 3명이 돼버렸어요. 새 재판 날짜 발표 직후에 사퇴했다. 새 변호인 3인을 영입한 리플과는 반대 행보죠. 자, 이건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변호사라는 것은 attorney, 변호사라는 것은 수임을 받게 되는데 수임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커리어가 좋아야 되겠죠. 질게 뻔한 소송을 굳이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무슨 정의감에 가득 차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근데 리플은 누가 봐도 그냥 다운 당상이잖아요. 바뀔 일이 없어요. 뭐 중간 항소 한다고 해도 그냥 SEC가 퍼드만 열심히 만들 뿐이지, 그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아는 사람들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리플이 이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피니시하러 온 거예요. 피니시. 그래서 변호인 3명이 영입되겠죠. 이 영광스러운 전무후무한 이 암호화폐 정말 이 소송이 리플의 최종 승리로 종료가 되면 그 변호인,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존 디튼, 호건, 제레미 호건, 제임스 K. 파일런, 스튜어트 엘더라디, 이분 아니죠. 어제 등등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의 뇌리에 박힐 겁니다. 특히 존 디튼 변호사는 코인키스 대표 저 덕분에 더 각인이 됐죠. 댓글들 보니까 존 디튼 이거 그만하래요. 왜냐면 뭔가 중독성이 있어서 따라하고 싶다고. 발음하는 방법 좀 알려달래요. D 혀끝이 앞 윗니 뒷부분에 붙어있으면 붙은 혀끝 떼지 말고 디튼, 존 디튼 이렇게 하면 따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뇌리에 박혔는데 SEC 변호인단은 뭐 딱히 뭐 없어요. 그리고 외우려고 해도 이름도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외울 틈도 안 주고 그냥 간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SEC가 이길 것 같으면 가겠습니까? 질 것 같으니까 괜히 불명예를 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리플과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SEC 소속 3명과 소속 변호사 3명이 리플과의 새 재판 날짜 발표 후에 연달아 재판 사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를 새 재판 진행일로 지정했다는 속보를 발표했잖아요. 해당 속보 발표 이후에 리플과의 소송을 담당하던 SEC 소속 변호사 3인이 연이어서 해당 재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름이 어려워. 파스켈 구에로. 이거 어려운데? 리처드 베스트. 어려워. 맥도날드 모에.
여보세요? 맥도날드에서 뭐해? 아, 이렇게라도 기억해야 돼요. 맥도날드에서 뭐해? 이렇게밖에 기억 못하겠어. 내일 하면 아마 이 이름만 기억날 겁니다. SEC 그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의 리플 재판 사임 소식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리플과는 상반된 행보죠. 그죠? 리플은 SEC와의 재판에 나설 새 변호인 3인의 추가 합류 시도 소식을 밝혔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리플이 법원에 내년 2분기 언제든 SEC의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SEC는 쫄리죠. 이거죠. 핑크색. SEC 변호사들의 삶은 자신의 잘못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딱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딱 그대로 얘기하죠.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근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기사에 그대로 나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 응? 한편 리플과 SEC의 재판은 현재 새 양상에 접어드는 새 양상에 접어드는 형국이다. 이것까지 제가 해석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양상에 접어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리플의 새 양상은 이제는 finish입니다. finish. 이제는 끝내기 위해서 지긋지긋한 SEC 진짜 가버려 외치면서 다신 보지 말자 이러면서 리플의 2차 폭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SEC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양상이냐면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로 그냥 루비콘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 그냥 좋은 말 할 때 합의를 봤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제가 SEC와 리플 소송 걸렸을 때 제가 여러분께 계속 주장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어느 한쪽의 승리도 아니고 어느 한쪽의 패배도 아니다. 어차피 갈 길 다른 거잖아요. 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리플랩스는 국제송금의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서로 엉뚱한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 정서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리플이든 SEC든. 그럼에도 지금 부딪혀 있어요. 왜냐면 SEC의 게리 겐슬러가 엉뚱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그림은 양쪽이 합의하는 것이다. 합의하는 그림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러면 서로한테 좋은 거다. 피해도 없고 서로 갈 길 가고 그냥 그렇게 XRP가 꼭 증권이어야 됩니까? 아니 법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데다가 너무 승부를 걸었다. 그래서 타짜의 고니가 이런 명언을 했죠. 확실하지 않은 거에 승부 걸지 말라는 거 안 배웠어? 코인키스 진행하면서 느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구독자, 나머지 하나는 연기력. 그러고 있다. 그래서 2024년 크게 하면 2분기고요. 한 4월, 왜냐면 4월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께서 지금 잭슨홀 미팅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공포감에 휩싸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떨어질 줄 알고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떨어질 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한 대 맞는 거랑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대 맞는 거랑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절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는 거 이게 참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방송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가 9시 반에 한번 간단하게 3분 동안 우리 한번 만나보죠.